네, 안녕하세요. 한국생산성본부의 정종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직무 분석과 그에 따른 직무 평가 요소, 결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무 분석은요, 기본적으로 이제 직무 조사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루어지는데, 기본적으로 현장에 있는 직무 전문가, 실제로 저희들이 인터뷰한 거는 주로 소장, 직장 반장이 많습니다. 물론 총무도 하고요. 현장에 있는 직무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진행되는데, 기본적인 조사 내용은 직무 세부 내용을 다 파악합니다. 뭐 준비 과정, 본 과정, 끝나고 나면 또 마무리 과정이 있거든요. 이런 내용들을 다 파악하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한 자격 요건, 자격증이 필요한 직무인지, 아니면 몇 개월 이상의 어떤 사전 직무가 필요한 직무인지, 또 육체적인 정신적인 인내할 수 있는 수준인지, 이런 자격 요건도 다 찾아냅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직무 조사는요, 직무에 대한 구체적 내용과 직무 수행하는 우리 기능 인력의 자격 요건을 정립하는 과정입니다. 첫 번째 직무 조사는요, 그 직무 세부 내용을 정리하는 건데, 직무를 구성하는 태스크, 단위 업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그 단위 업무를 구성하는 세부 수행 절차, 프로세서, 서버 태스크 또는 액티비티 막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 세부 수행 절차별로요, 중요도, 난이도, 또 산출물이 뭔지를 조사하는 과정이 직무 세부 내용이고요. 보통 한 장으로 구성되는데, 저것만 보면 이 직무가 뭘 준비해야 되고, 직무 과정은 어떤 거고, 어떤 도구를 쓰고, 이런 까지 다 나오는 과정입니다. 두 번째 직무 조사 중에서 두 번째 나오는 산출물이요, 직무 수행 자격 요건입니다. 자, 기초 지식은 얼마나 필요한지, 또 숙달 기간, 이 직무에서 어느 정도 혼자서 일할 수 있는 데까지 1년, 6개월, 어느 정도 숙달이 필요한지, 또 특수 직무인 경우에는 자격 요건이 있어야 되거든요. 자격 요건이 뭔지, 또 직무별로 작업 환경, 예를 들어서 고소 작업도 있고, 또 각종 이제 어떤 작업할 때 뭔가 작업 자재, 부자재를 이동하는 그런 또 직무도 있고요. 또 작업이 끝나고 나면 그 선주나 선급이 품질 검사하잖아요, 그죠? 또 직무에 따라서는요, 타 직무와 협업 또는 타 직무와 어떤 협력이 필요한 직무도 있습니다. 그런 품질 검사를 엄격하게 해야 되는 직무도 있고, 이런 내용들을 정리한 거를 직무 맹세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직무 분석, 직무 조사를 하면요, 첫 번째는 그 직무에 대한 내용, 직무 기술서, 잡 디스크립션이라고 그러죠, 그죠? 이 직무에 수행할 수 있는 수행자 요건, 지식의 정도, 이런 걸 말합니다. 이거는 직무 맹세서, 스페시피케이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걸 합쳐가지고 또 우리 정부에서는 이거 직무 프로파일, 잡 프로파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직무 분류, 직무 분석, 우리 조선업의 세부 내용을 조선업 현장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종별로 이제 직무 분류 체계를 만들어야 되는데, 공종은 크게 이제 여러 공종이 있지만은 저희들이 이번에 작업한 공종은 주로 4가지 공종에 초점을 맞춰요. 용접 선행. 용접 선행은요, 탑재하기 전에 보통 이제 그 배에 올라가기 전에요, 이제 작업장에서 이루어집니다. 용접 선행. 그러니까 소행 블록, 대행 블록을 이제 작업장에서 만드는 거죠. 이 블록을 이제 이동해가지고 배에다 탑재를 합니다. 그게 용접 선행이고요. 용접 후행은요, 이제 그 블록을 탑재하고 나서도 또 용접이 또 일어나거든요. 그걸 용접 후행이라고. 도장은 도장도 선행 후행 나눌 수 있는데, 도장은 주로 이제 스프레이 등 해가지고 배에 이제 칠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거고, 의장은 이제 배에다가 여러 가지 세팅을 하는 겁니다. 그 온수도 들어가야 되고, 냉수도 들어가야 되고, 에너지도 들어가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세팅을 하는 게 의장이고요. 되게 선실 의장, 선실 의장은 배에 또 이제 숙박을 해야 되니까 그게 각종 숙소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의장이라고 그럽니다, 그죠? 그래서 저희들이 작업한 주 내용은요, 용접 선행, 용접 후행, 도장, 의장 선행 쪽에 좀 초점을 많이 맞췄고요. 요 외에도 간철도 있고 여러 가지 공종이 많습니다. 그래서 각 공종별로요, 직무가 많이 나오죠, 그죠? 한 10개 정도 나옵니다. 그 직무별로요, 직무 비술서와 직무 맹세서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직무별로요, 숙련 등급 기준도 만들어야 됩니다. 좀 고급 고급 기량이 필요한 직무는 L4, 레벨 4까지. 조금 이제 그 직무보다는 고기량의 정도가 조금 좀 상대적으로 낮은 거는 레벨 3까지 만들기도 합니다.
용접 선행 직무 분류 체계인데요. 용접 선행을 직무를 쭉 봤습니다. 이거는 이제 용접 선행하는 협력 업체를 여러 개를 조사를 해가지고요. 배제, 곡직, 마킹, 지부, 용접, 사상, 정도 이런 게 이제 용접 선행에 있는 직무. 뭐 이 외의 직무도 안전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부속 직무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선업의 주 직무는요. 배제, 곡직, 마킹, 지부, 용접, 사상, 정도입니다. 이거 용접 선행입니다. 배제는 뭡니까? 대개는 조선업은요 철판을 붙이는 거거든요. 철판을 붙여가지고 뭐 블락을 만들고 블락 안에다가 각종 부제품을 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적치장이라든지 또는 외부에서 철판이 옵니다. 그 철판을요 블락 위치에 용접할 위치에 갖다 놓는 거죠. 그러면 엄청나게 무겁잖아요, 그죠? 철판이. 그러면 크레인이나 마그네틱이나 클램프 등을 이용해가지고 이동합니다. 이 이동하는 작업이 배제입니다. 그러면 배제 담당자는요 크레인, 마그네틱, 클램프 등을 이용할 수도 있어야 되고요. 또 부자재 등 자재가 이동할 때 같이 또 이동도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이 배제고요. 곡직은요 실제로는 용접하다 보면요 이게 철판이 약간 휘거나 팽팽하지 않을 경우 있습니다. 그러면 열을 가해 가지고요 철판을 팽팽하게 패는 걸 곡직이라고 합니다. 마킹은요 우리가 어떤 블락에다가 부자재나 자재를 용접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어디다 용접할지를 도면 보고요. 위치를 정해 놓습니다. 그걸 마킹이라고 그런다. 선을 꺼 놓든지. 그죠? 치부는요. 이 치부가 되게 시급도 높고요. 굉장히 중요한 직무인데요. 보통 보면 이제 철판을 쫙 붙일 때 붙이는 그 모퉁이에요. 용접을 CO2 용접해 가지고 다 하거든요. 그건 용접이라고 합니다. 용접하기 전에 그 부재를요. 세팅을 시켜놔야 돼요. 천정에 붙는 부재도 있고 벽에 붙는 부재도 있고 그럼 떨어지잖아요. 그죠? 치부는요, 띄엄띄엄 가용접을 해놓는 겁니다. 치부가 되게 기량도 높고요. 또 실제로는 시급도 많이 받습니다. 그 치부가 이제 가용접을 해놓으면요, 용접이 가가지고 아주 틈틈이 마무리를 지는 걸 용접이라고 그래요. 사상은 이제 용접하고 나면 뭐 이게 CO2 용접이니까 거기 매끄럽지 않거든요. 그걸 그라인딩을 통해 가지고 힘이 엄청나게 눌러가면서 그라인딩을 통해 가지고 연말을 하는 거예요. 맨들맨들하게 그래야 도장이 잘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정도는 이제 위치를 맞추는 거, 그 수평도 맞춰야 되고 이런 걸 정도라 그럽니다. 이게 이제 용접 선행에서요, 직무들입니다. 그죠? 그럼 이런 직무 하나에 대해서 어떤 직무가, 임금을 많이 받아야 될지, 직무급을 많이 받아야 될지, 그게 이제 직무평가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 직무 하나하나에 들어가서요, 기량을 체크합니다. 레벨 1, 레벨 2, 레벨 3. 그 기량 레벨 1, 레벨 2, 레벨 3, 레벨표에 대한 데피니션도 다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배제 직무에 대해서 직무기술서, 직무맹세서 이런 걸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제 직무는 부재나 자재를요 적치장에서 이게 되게 철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적치장에서 조립할 위치, 용접할 위치 거기에다가 이동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되게 그 담당자가요 그 작업 현장을요 이동을 많이 합니다. 큰 크레인에 따라서 부재나 자재가 이동할 때 따라 같이 갑니다. 리모트 컨트롤 조정하면서. 그 다음에 마그네틱 또는 이제 클램프 등을 이용해가지고 작업하는데 되게 주요 작업 내용을 보면 준비 작업은 이제 도면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크레인 등 장비가 이상 없는지 확인해야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본 작업에 들어가면요. 이 부자재를요. 용접할 위치까지 옮기잖아요. 그죠? 실제로는 리모트 콘을 조립하면서 같이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막 철판을 걸어서 넘어가기도 하고 막 그죠? 그 다음에 또 일부 좀 소행 같은 경우에는요. 실제로 손으로 또 움직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본 작업이고, 그 다음에 마무리 작업은요, 실제로 도면 보고요, 정확한 위치에, 그러니까 치부사가 정한 위치에 갖다 놨는지, 그래서 요거는 또 치부사의 의견을 같이 듣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요 내용이 직무 기술 내용입니다. 그래서 장비나 도구는 이제 여러 가지 있지만은 주요 장비가 이제 크레인이나 마그네틱이나 클램프 이런 것 등을 이용하신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직무맹세는요, 직무맹세는 기초 지식, 그 다음에 요구 자격. 근데 실제로 조선업에서는요 자격증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다 현장 경험으로 숙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육체적 피로 정도, 정신적 피로 정도, 또 소음이나 유해 물질이 많은지, 또 아주 위험 작업, 고소 작업 높이 말합니다. 높이 올라가서 하는 작업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게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밀폐 장소도 없고 그냥 땅을 걸어다니면서 작업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이제 육체적 피로도 좀 있지만은 다 기계로 움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피로 노력이나 어떤 작업 환경에 대해서는 그렇게 점수가 높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배제는 직무 평가를 해보면요 그렇게 높은 점수는 안 나오고요, 그냥 보통
중하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배제에 대해서 아까 직무기술서, 직무 내용도 다 정리가 했고요. 그다음에 배제의 숙련 등급은요. 저기 보시면 L1, L2, L3밖에 있고 L4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배제나 사상은요. L4까지의 숙련 등급이 필요가 없습니다. 꼭 기량으로 할 필요는 없는 거죠. 물론 뭐 기량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죠? 그래서 되게 L1은 레벨 1은 초보적인 거. 그래서 어느 정도 뭐 크레인 정도를 다룰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배제 직무에 배치를 합니다. 그래서 L1은요 이제 초보기 때문에 항상 관리 감독자가 옆에 붙어서 잡니다. 그래서 이게 한 뭐 짧게는 6개월, 뭐 1년 정도 같이 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혼자서 작업할 수 있는 수준이 되죠. 그러면 이제 작업 일지를 봅니다. 이제 반장이 작업 일지를 지시하는 거죠. 요거를 언제 적지장에서 요런 통을 통해 가지고 어디까지 이동시켜라. 그럼 작업 지시를 받고 L2 정도 되면요 혼자서 이제 작업을 합니다. L3 되면요 이제 작업 지시 안 받고 그러면 이제 배제 쪽에서는 이제 책임자가 되는 거죠. 이래서 해서 숙련 등급은 L1, L2, L3 여기에 따라서 이제 시급이 결정되는 겁니다. 자, 그 용접 후행 직무도요. 뭐 간단하게 하나만 설명드릴 텐데 치부죠, 치부. 용접사가 그 각종 그 부자재나 자재를요 빈틈 하나도 없이, 왜냐하면 배가 물에 떠야 되니까 빈틈이 있으면 용접을 다 합니다. 보통 CO2 용접을 많이 하는데요. 그 전에 용접 전에 부재, 예를 들어서 수평을 붙입니다. 그럼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미리 이제 적정한 위치에요 가용접을 해놓습니다. 그러면 그 부재가 붙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용접이 들어가서 전체 용접을 하는 겁니다. 이게 치부입니다. 치부. 치부는 되게 기량도 좀 필요하고요, 시급도 높고요, 굉장히 중요한 직무입니다. 치부의 이제 직무 기술서를 보면요, 아까 치부 직무 개요는 아까 앞에서 잠깐 설명드렸고요. 역시 준비 작업, 본 작업, 마감 작업. 이 치부 정도 되면요 도면을 정말 잘 읽어야 됩니다. 그죠? 어디다 부자재를 붙일지 명확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도면 철저히 읽고요. 도면을 읽는 스킬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작업에 필요한 공구, 지부자가 쓰는 게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뭐 스폰 용접기, 뭐 지거, 뭐 그라인더 등 많이 있습니다. 이걸 다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왜냐하면 이 지부는요 경력이 높기 때문에 필요하면요 일부 배제도 직접 하기도 합니다. 또 자기가 끝나고면 용접도 일부 하기도 해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부하고 용접의 차이는, 용접은요 쪼그리고 앉아서 꼼꼼히 해야 되거든요. 지부사들은 막 다니면서 합니다. 그래서 좀 꼼꼼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부한 사람이 용접을 못합니다. 용접한 사람이 지부를 못합니다. 그게 또 직무 특성입니다. 직무 맹세는 기초 지식이요 도면을 1년 이상 읽어야 됩니다. 저게 아까 지부는 도면이 굉장히 좀, 왜냐하면 부자재를 위치를 시켰는데 그걸 뭐 좌우 상하를 잘못 붙이면 안 되잖아요. 그죠?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360도 지부를 해야 됩니다. 천정에 있는 지부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부사의 경력에 따라서요, 아까 레벨 1이냐 레벨 2냐 레벨 3에 따라서요 고난이도의 작업을 부여합니다. 숙련 등급 보시면요, 레벨 1은 초보고 아까 도면 정도 1년 읽고 약간의 경험이 있으면 지부를 합니다. 근데 레벨 2, 레벨 3, 레벨 4 아주 고기량자는요 360도 지부, 쉽게 말하면 아래 지부, 그러니까 부자재를 붙이는데요 밑을 보는 지부는 쉽겠죠. 왜냐하면 그냥 철판에다가 블락에다가 부자재 갖다 놓고 용접하면 되잖아요. 용접도 지부도 그 다음에 천정에다 하는 지부는 굉장히 어렵겠죠. 왜냐하면 그래서 360도 지부는 정말 고기량자가 해야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기량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기량 1, 기량 2, 기량 3, 기량 4 여기에 대한 데피니션도 명확히 정의하고요. 저기에 따라서 이제 임금이 결정되는 게 숙련 등급 기준 임금입니다. 도장 보시면요, 도장은 이제 직무 분류가요, 블라스팅, 수거, 그라인딩, 마킹, 스프레이, 터치압, 뭐 도막 제거 이런 직무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블라스팅 보시면요, 블라스팅은 직무 기술서 보면 그 직무에 대한 개요와 또 직무 작업의 어떤 단위 작업, 태스크, 세부 인력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죠? 그래서 대개 보면 블라스팅은요, 그 직무 개요는 뭐 이제 그 부자재 등 부착력을 증진시키고 세정 효과를 키우기 위해서 이제 블라스팅 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본 작업이 한 75% 정도가 되고요. 되게 옥내 상대 습도, 뭐 피도면 온도 측정 확인, 뭐 이런 등을 통해 가지고요
실지 블라스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작업 지시에 따라서 포면의 어떤 녹이나 이물질 등을 제거 작업의 세부 작업 내용 등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무 맹세서에 보시면요, 기본적으로 기초직에서는요 블라스팅 관련해가지고 장비를 운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조선업은 많은 경우가 자격은 없고요, 현장 경력을 제일 중요시합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이제 한 1년 넘어야요 어느 정도 이게 자기 혼자서 일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피로 숙련 기간은 한 1에서 짧게는 1년, 또 좀 기량이 빨리 안 올라간 사람들은 한 2, 3년 걸리기도 합니다. 숙련 등급은요 L1, L2, L3, L4인데 아까 저기 레벨 1은요 초보고요. 아까 숙련이 된다는 것은 이제 1년 정도 지나거나 2년 지나면요 L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레벨 4, 레벨 3, 레벨 2, 레벨 1 여기는 이제 4등급 체계로 기량 등급을 구분하는 게 효과적입니다. 그 의장 선행의 직무를 보시면요, 이제 의장 직무인데 처리장, 배관, 그다음에 전장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공종은. 그래서 이제 단위 직무로는요 저기도 치부가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용접, 사상, 배관, 배관은 이제 배 안에 라인을 까는 거죠. 여러 가지 작업들이 들어가야 되니까 뭐 액체도 들어가고 물도 들어가고 다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하기, 포설, 결선 이렇게 직무들을 분류가 됩니다. 이제 치부 보시면요 의장 조립인데 치부는 실제로는 아까 결국은 이제 용접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거는 이제 의장이기 때문에 배 안에서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본 작업과 하근 작업 시 정확한 위치를, 그러니까 부재 등을 붙일 위치를 확인하고요, 고정을 시키고요, 용접 시 발생하는 붓곡과 어떤 고온의 설레거 등을 주의해서 작업을 해야 됩니다. 결국 치부도 다 용접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용접한 상태다. 그래서 이제 작업도 보면 이제 준비 작업 한 10%, 본 작업 한 80%, 기타 이제 마감하는 거 한 10%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도면을 보고요, 정확한 위치에 부재 등을 세팅시키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제 직무맹세서는요. 기본적으로 도면을 1년 이상 읽어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용접 그 CO2 용접이 한 3개월 정도 경험은 있어야 이제 레벨 1부터 시작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 육체적 피로 또는 이제 정신적 피로, 그 유해 물질 정도, 작업 환경 정도 이것도 이제 직무 특성에 고려해 가지고 있는데, 대신에 유해 물질 정도면요 소음이나 분지는 다소 있다. 그다음에 온도는 중간 정도다. 유해 물질 노출 정도는 이제 크게는 없습니다. 대신에 이제 도장에 들어가면요 유해 물질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걸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책임 정도인데요. 이게 품질이 좋아야 됩니다. 그리고 뒤에 이제 용접이 따라가고 도장이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굉장한 정의치 또는 도면 준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업무 책임으로서 준수해야 됩니다. 숙련 등급은요, 이거는 굉장히 고난이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레벨 1, 레벨 2, 레벨 3, 레벨 4. 물론 이제 용접 선행에 있는 지부나 또는 이제 의장 조립에 있는 지부도 레벨 수준은 거의 유사합니다. 지금까지가 이제 직무 분석에서는요, 직무 조사를 통해 가지고 직무 기술서를 만드는 것, 또 직무 맹세서를 만드는 것, 또 해당 직무에 대해서 숙련 등급을 만드는 것, 여기까지를 설명드렸고요. 이후에는 직무평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직무평가는요, 기본적으로 직무평가 요소를 설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각 직무, 도장, 용접이든 간에 어떤 직무가 더 가치가 있고 어렵고 힘들고 지식이 많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게 직무평가입니다. 그래서 직무평가 모델이라고 합니다. 직무평가 요소를 만들고 그다음에 각 요소마다 스케일, 항목을 다 만듭니다. 점수 척도를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면요, 개별 직무에 대해서 현장 전문가, 주로 현장 전문가는 소장, 직반장이 많이 합니다. 총무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컨설턴트, 이제 컨설팅 하면서 이제 조선업에 대한 이해도가 뛰어났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자문단은 주로 교수분들이 이제 조선업의 연구나 리서치를 많이 하는 교수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전문가, 컨설턴트, 자문 등의 종합적인 의견을 반영해가지고 직무값이 나옵니다. 직무평가 모델을 보시면요, 크게 인풋 요소, 프로세스 요소, 아웃풋 요소로 구성됩니다. 인풋 요소는 직무하기 전에 사전에 지식이 어느 정도 필요하면,
자격이 뭐가 필요하며 이런 것들을 정리한 항목들이 인풋 요소고요. 프로세스는 실제 일하는 과정입니다. 일하는 과정에서 의사소통이 필요하고 혼자서 일한다. 그럼 의사소통 노력은 적겠죠. 대신에 각종 이제 뭐 그 부자재를 힘들게 이동하거나 또는 뭐 용접하는 공구 등 뭐 그라스팅 등 공구를 많이 이동하고 힘을 많이 들인다. 그럼 육체적 노동이 많이 필요한 거죠. 그죠? 그다음에 정신적 노동은 어떤 그 작업 결과에 대한 품질 준수라든지 책임 준수가 많이 요구되는 직무다. 그러면 정신적 노력이 많이 필요하고요. 또 유해 물질 정도, 뭐 소음이 많이 난다든지 온도가 굉장히 높다든지 분진이 많이 난다 이런 것들도 있고요. 또 고수 작업, 높이가 굉장히 올라가고 혹시 떨어지면 생명 위험을 느낀다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작업 반경에 대한 요소가 주로 프로세스 요소로 들어갑니다. 그다음 아웃풋 요소는요, 품질이나 책임 정도 또는 공종의 중요성이나 뭐 타공종의 협력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인풋 요소, 프로세스 요소, 아웃풋 요소를요 각각 배점을 200점, 500점, 300점 배점에 1000점 만점의 모형을 만들어 가지고 저 직무평가 모형을 가지고요 현장 전문가, 컨설턴트 등이 이제 직무평가 체크를 하고 점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 점수에 따라서 임금이 지급되는 게 직무급입니다. 직무평가 결과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 직무평가 모형을 토대로 해가지고 그 모형은 여러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항목마다 스케일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해당 직무에 대해서 그 항목 스케일을 체크를 하면 점수가 나오고 1000점 만점 점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협력사 또는 5대 원청, 자문당, 컨설턴트 등이 공정하게 직무평가를 했습니다. 그 결과를 종합해가지고요. 직무가 한 뭐 10개, 20개 되잖아요. 그죠? 그 직무별로 그레이드 1, 그레이드 2, 그레이드 C 3개의 그룹으로 구분했습니다. 크게 보시면요, 그레이드 1은요, 직무값이 좀 낮은 겁니다. 보통 이제 직무값이 높은 거는요, 지부 같은 게 되게 높은데 한 800점대 나오고, 그거는 그레이드 3에 들어가고요. 그레이드 2는 중간 정도 직무에 들어갑니다. 뭐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직무를 한번 보시면요, 그레이드 1은 배제나 사상, 뭐 사상 1, 2는 이제 저거는 이제 주로 용접 선행이나 용접 후행에 따라서 비슷한 직무지만은 저기 작업 환경이 조금 틀립니다. 그다음에 클리닝, 뭐 결선, 뭐 포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레이드 1에 들어간 직무이기 때문에 그레이드 1 직무는 나중에 직무 등급, 숙련 등급 구분할 때 보통 레벨 3까지만 구성을 많이 합니다. 그 그레이드 2는요, 마킹, 뭐 곡직, 뭐 용접 안에 이제 용접 선행, 용접 2는 후행 용접 말합니다. 뭐 그다음에 용접 3는 이제 주로 의장 쪽에서 이런 거, 정도 이런 거고요. 그레이드 3가요 점수가 높은 거죠. 막 한 800점대 나오는 건데 지부반은 이제 용접 선행, 지부 2는 용접 후행. 주로 지부 쪽이 3개나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직무 평가를 뭐 한 20개 이상 직무를 다 이제 평가를 해가지고요, 그거를 3개 등급으로 나눴습니다. 그레이드 1, 그레이드 2, 그레이드 3. 기본적으로요, 직무 평가 세부 결과를요, 아까 공종별로 용접 선행, 용접 후행, 도장, 의장 선행으로 좀 하나 둘씩 살펴보겠습니다. 용접 선행은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 직무 평가 결과는요, 지부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죠? 그 다음으로 마킹, 곡직, 용접 정도 순으로 나타나고요. 사상이나 배제는 조금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됐습니다. 용접 후행 직무는요, 직무 평가 결과가 지부 2, 그러니까 지부인데 용접 후행을 그 용접 선행 용접과 구분하기 환경이 좀 틀립니다. 그다음에 지부 2가 가장 높게 나고 용접 2, 사상 2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도장 직무 평가 결과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장 직무 평가 결과는요, 스프레이, 블라스팅, 그라인딩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요. 그 다음으로 마킹, 토막 체크, 터치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의장 선행 직무 평가 결과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지부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요. 그 다음으로 용접, 배관이, 그 이후로 사상, 포설 등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직무 조사 결과, 즉 직무 기술서를 만드는 작업, 그 다음에 직무 맹세서를 만드는 작업, 이게 직무 조사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그냥 직무 프로파일이다 이렇게 설명한다고 설명드렸고요. 직무 조사 결과와 그 다음에 각 공종별로 직무를 다 분류해 가지고요, 그 공종별 각 직무에 대해서 직무 평가를 한 결과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